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케치업을 다루는 방법, 줌인 줌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이동하고 회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푸시 앤 풀 명령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은 모형을 3D를 만드는 명령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푸시 앤 풀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하고 이렇게 2개밖에는 없어요. 이 2개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앤 풀을 누르고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때 디스턴스에다가 여기다 얼마나 돌출할 건지 이렇게 얼마나 돌출할 건지 1500 그러면 1500mm가 돌출이 되겠죠. 자, 한번 돌출을 시켜 보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D 도형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 앤 풀로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심지어 우리가 썼던 명령어들이 이런 면들에 다 들어가요. 렉탱글, 서클, 렉탱글. 그러면 면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들어간다든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시면 면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들이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어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기가 돼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옆면을 보시면 알아요. 일반적인 푸시 앤 풀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트레치로 늘어나게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푸시 앤 풀은 그냥 이렇게 늘어나요. 면이 그냥 돌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Alt 키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스트레치 기능이 됩니다. 이건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move 명령을 쓰면 똑같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muve하고 선택하고 muve하는 것보다 푸시 앤 풀에 Alt 키를 눌러서 쓰는 게 조금 더 선택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돌출을 하는데 옆에 점, 모서리, 면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점, 모서리 이런 데를 맞추시면 해당 그 돌출 높이를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올리는데 이렇게 모서리를 맞춘다든지 면을 갖다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면을 만들다 보면은요, 이렇게 회색이 나오기도 하고 흰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흰색과 회색이 나오죠. 이건 별다른 건 없어요. 흰색이 앞면, 회색이 뒷면입니다. 여기가 뒷면이 되는 겁니다. 3D Max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을 구별을 해요. 얘도 앞면 뒷면 구별합니다. 이거 면 바꾸는 방법은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
여기 리버 스페이스 여기 있네요. 리버 스페이스를 누르면 앞뒷면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앞뒷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개로 지울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선택하는 방법부터.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냥 클릭하면 면이 하나 선택돼요.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면과 이웃한 모서리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동시에 선택됩니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를 더블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서리와 면이 선택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에서는요, 트리플 클릭이 있습니다. 3번 연달아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아니, 3번 연달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 선택이 됩니다.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 전체가 함께 선택됩니다.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자, 제가 원을 그렸고요. 푸시앤풀로 키웠습니다. 그 다음 폴리건을 그렸고요. 푸시앤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보시죠. 이레이즈 명령어인데 일반적으로 이레이즈는 이렇게 면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레이즈는 이렇게 면을 지울 때 모서리가 지워지면 이렇게 면도 같이 지워지겠죠. 근데 컨트롤 키가 있고 알트 키가 있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우개 옆에 곡면이 하나 생기죠. 알트 키를 눌러도 또 생깁니다. 근데 아이콘을 가만히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매끈한 곡면이고요. 알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들어있는 곡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끈한 곡면일 때는 지우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겁니다. 모서리를 감추는 거예요. 반대로 Alt 키를 누르면 거꾸로 모서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모서리를 감추는 거고, Alt 키를 누르면 모서리를 보이게 합니다.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모서리가 감추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죠. 제가 이레이즈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지워지는데, 모서리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스무스로 들어가죠. 나는 이거 정다각형으로 그렸는데, 나는 정다각형인데 면도 좀 각지게 조금 들어가고 싶어.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각지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면이 각지게 사라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0, 500 푸시앤풀 500. 제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00인 정 육면체를 그렸습니다. 전체 선택을 합니다. 스케일이요. 스케일을 보시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다 나와요. 클릭해 놓고 보면 내가 클릭한 이 점에 이렇게 반대되는 점이 이제 조절점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와요.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면 반대로 갑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르고서 숫자를 쓰시면 돼요. 2배, 0.5배 이렇게 클릭하고 0.5배
클릭하고 2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셔도 됩니다. 조절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시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똑같이 스케일을 줬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주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대칭이 되는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반대로 놓으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주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자,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칭으로 뒤집어집니다. 대칭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대칭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플립 얼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레드 다이렉션, 그린 다이렉션, 블루 다이렉션 대칭하는 방법입니다. 레드 다이렉션, 이 레드 축 방향으로 대칭하기, 그린 다이렉션, 이 그린 축 방향으로 대칭하기, 블루 다이렉션, 이렇게 파란색 축 방향으로 대칭하기. 자, 좌우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위아래 앞뒤가 되겠네요. 그린 다이렉션. 그 다음에 블루 다이렉션,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을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일 오른편에 보면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옵셋 100mm 또는 100mm 옵셋, 그러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이 100mm가 되겠죠.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서클도 250 옵셋 그리고 100mm 바깥쪽으로 100mm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면을 움직여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모서리를 이용해서 면을 바꿀 수도 있고, 정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를 모델링 할 건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다각도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800, 600. 자, 모서리 선택하고 나누기 5개. 하나, 둘, 아니네, 4개네요. 다시 선택하고 나누기 4개. 푸시앤풀 400, 300, 200, 100. 모서리 만들어진 건 이레이즈로 지우면 금방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라인 8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푸시앤풀 600. 이것도 만들어줘요. 또 있어요. 렉탱글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800, 400. 자, 선택하고 똑같아요. 나누기 4개 선택하고 나누기 4개 이레이즈로 네 지우고 푸시앤풀 600.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뭐예요? 만들어진 게 정답이겠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얘를 만들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보세요. 다각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또 보세요. 렉탱글 자, 600, 400. 자, 선택하고 이동 나누기 4개 800 600 400 200. 자,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사람마다 시야가 달라서 그래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형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출했지만 거꾸로 빼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거든 그 밑에 있는 이 예제를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렉탱글 화살표 키 누르고 800, 400. 근데 라인을 가지고 직접 그리자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테이프하고 그 밑에 보면 프로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테이프는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 프로텍터는 각도를 측정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가 계산되어지는데 프로텍터도 그렇고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프도 두 점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해서 끌고 가면 가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200mm 이렇게 가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푸시앤풀 600mm.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작업이 됩니다. 프로텍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 지정해주고 0도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각도대로 기울어진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상대좌표를 사용하는 과제물입니다. 자, 제가 그리는 걸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라인, 자 50mm,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50mm. 근데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괄호 열고 50, 50. 그리고 소괄호 열고 50, 50, 0. 그 다음 자, 이렇게 X방향이네요. 150. 그 다음 사선인데 100, 100이네요. 소괄호 열고
100, 100, 0을 생략할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쪽 방향이죠? 화살표 눌러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50. 그 다음에 소가로 열고 마이너스 50, 50, 0.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죠? 300. 그 다음 소가로 열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0.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입니다. 200mm. 자, 그냥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높이가 400mm. 자, 그려보시죠. 전체 크기가 150, 300, 400이네요. 400이고 300이네요. 렉탱글 400, 300. 그 다음에 테이프 50mm, 50mm. 그리고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또 테이프 50mm, 그 다음에 50mm,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다시 테이프 50mm. 그러면 여기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선이 라인. 자, 그 다음에 테이프 150mm. 자, 라인으로 그리면 되겠고요. 자, 100에 100이네요. 100mm. 그 다음에 50에 50이네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50에 50이고요. 모양이 됐네요. 지우면 금방 그려지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자꾸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렉탱글 500, 500.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200. 다시 한번 반지름 200. 자, 지우개로 제가 이렇게 지우고 푸시앤풀로 500mm 모델링 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500, 500. 이번엔 미드 포인트에다가 서클을 그려야 되는 거죠. 100mm. 자, 지우개로 지우고 푸시앤풀 300mm.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후딱 해보시죠. 렉탱글, 자, 화살표 눌러서 방향 맞추고 500, 500. 우리 이제 테이블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이용해서 100mm. 자, 어레이가 안 돼요. 그냥 100mm씩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아크가 120입니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고, 한 120이면 한 이 정도쯤 되겠네요.
테이블 이용해서 120, 그 다음에 120, 그리고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서클을 이용해서 반지름 20을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 나머지는 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아니, 편한 방법? 자, 똑같이 120, 여기서도 120, 여기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바로 얘 있어요. 중심, 시작, 끝.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내가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테이프 120, 아, 120, 아크,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얼마든지 이렇게 지워나가면 됩니다. 자, 테이프 120, 자, 아크,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자, 나머지 라인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고 지우개로 지울 거 지우고 푸시앤풀로 400mm. 그러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옵셋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옵셋을 다 설명 안 했어요. 이제 이걸 그리면서 옵셋을 설명할 겁니다. 자, 렉탱글 600,600, 푸시앤풀 600. 자, 이렇게 600짜리 육면체를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옵셋을 할 때 옵셋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옵셋이 되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 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보세요. 자, 선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면 추가 선택,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때 시프트만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 해제, 선택과 선택 해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토글 기능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좋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셋. 그러면 내가 선택한 모서리만 옵셋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서리 한 개는 옵셋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2개가 되어야 옵셋이 일어납니다. 100mm. 100mm가 아니지. 200mm. 다시 한번 볼까요? 2개 선택하고 옵셋 200mm.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앤풀 400mm, 그리고 400mm, 200mm.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이 위에 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옵셋이 됩니다. 옵셋 10mm, 그리고 푸시앤풀로 20mm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요 위에 부분도 한번 해보시죠. 얘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면이 다 선택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 선택하시면 돼요. 옵셋 10mm, 그 다음 푸시앤풀 20mm.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빼기 10mm 옵셋, 푸시앤풀 20mm. 그러면 모양대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제물에 보면 여기는 빨강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죠. 이거는 여기 매티리얼에 나와 있습니다. 재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재질입니다. 내가 선택한 재질인데 기본은 디폴트예요. 디폴트 재질이고, 여기 보시면 어떤 재질을 쓰던지 간에 여기는 얘를 누르면 디폴트 재질로 바뀝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현재 내가 사용하는 재질로 들어가는데, 여기 얘를 누르게 되면 디폴트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을 쓰고 싶어요. 여기다 빨간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 위에 더하기 키 있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이 나옵니다. 재질 만들기가 되고, 여기서 재질 색상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빨강색 만들어졌죠? 이름을 제가 빨강이라고 해보죠. 여기 이 아래쪽에 뭐냐면 그림을 불러다가, 이미지죠. 이미지, 사진을 불러다가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대리석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나무나 대리석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여기 폴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재질을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공유 폴더에 맵소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루, 강화마루 있네요. 선택해서 열기. 그러면 이렇게 마루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색상은 무시가 됩니다. 누가 우선이냐면 이미지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쪽, 요거는 이 불러드린 이 데크 001의 가로 사이즈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불투명이에요. 오파시티라는 말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100% 불투명합니다 란 뜻이에요. 얘를 낮춰버리면 52% 불투명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48%는 투명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0%예요. 0% 불투명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100% 투명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리 같은 재질은 여기서 오파시티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재질 같은 경우는 오파시티를 안 낮춰요. 여기서 OK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재질이 지금 만든 거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여기 재질이 불려옵니다. 얘를 누르고 보면 마우스 아이콘이 페인트 톤으로 바뀌게 돼요. 버켓인데 B 누르시면 됩니다. 알파벳 B가 버켓의 약자고,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주면 나무 재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재질 넣는 방법입니다. 돌려서 근데 재질이 좀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 여기 에디트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크기가 나와요. 요건 뭐냐면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게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얘를 꺾어버리면 가로와 세로 비율을 따로따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체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mm니까 500mm
그럼 어떤가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규칙이 없어요. 적당히. 자, 250mm.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적당히,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적절한 비례에 맞추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로 넣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텍스트 포지션을 가지고 얼마든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색상까지만 부여해 보시면 됩니다. 색상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색상을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그림을 불러다가 넣어 보세요. 보통은 실무자들이 보통은 여기까지 많이 해요. 이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들고 갑니다. 이거 모델링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거 보여줘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렌더링이라는 걸 하나 더 할 겁니다. 렌더링을 해야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보여지게 돼요. 이거는 마치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만화처럼 보이는데, 이거 말고 나중에 조금 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인 모델이라고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잔디나 자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잔디나 자갈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나 자갈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 면에다 얘와 똑같은 재질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스포이드 보이시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 이렇게 스포이드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복제가 됩니다. 클릭하면 재질이 지금처럼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넣어 보시죠.